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월요일에 피로가 싹 날아가는 맞아요. 것 같죠? 와, 증시가 오랜만에 너무나 좋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증시 다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쵸? 특히 코스닥은 참 요즘에 보지 못했던 숫자 3%대 중반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계속해서 내려왔던 시장의 분위기 11월 들어서는 이제 반전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10시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에 시장이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내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감은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에 거의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기지개를 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네요. 자, 게다가 오랜만이죠. 여행주, 항공주 이쪽의 네. 급등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식 하나 날아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 정말 급등하고 있고요. 대왕고래에도 다시 고래 도약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테마도 강하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거의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저희가 진짜 목소리를 목청껏 내질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좋을 때에도 늘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그럼요. 좋겠거든요. 경계감을 어느 정도는 갖고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 좀 한번 들어가 좋습니다. 볼까요?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은영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당깨님, 아마 이 이것도 생각하는 맞아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오늘 같은 날 오르지 못하는 섹터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점점점.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아마 화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니, 나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 종목 또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직 11월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네.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오늘 하루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태경 님이 확실히 윤디행 붉은색일 때 올라가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네. 제가 옷 입는 대로만 시장이 반응을 해준다면 365일 저는 빨간색 입을 수 있거든요.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을 수 있는데 근데 그대로 안 가잖아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근데 네. 오늘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반응이 나와주니까 힘난다라는 네.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다분님께서도 지금 웃잖아요. 얼굴도 빨개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네. 수리님, 크크크크, 꽁이님, 삐덕이요. 삐덕은 무슨 말일까요? 삐덕? 삐걱인가요? 삐걱? 뭔지 모르겠고요. 한명화님, 제주 이쁜 얼마 출근이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올라도 나는 아직 멀었네요. 네, 오늘 아마 상승이 만족스럽지 않게 그렇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또 대응 전략들을 신중하게 챙겨가면서 수익의 길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꽁이님께서 아까 삐덕이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덕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인가요? 자, 그리고 은영리님께서 열정유재커님, 완두콩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푸드파이터님의 하나머티리얼즈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남겨주시죠. 그리고 베리베리님께서는 비상경융 이거 발음하기도 참 힘들네요. 뭐라고요? 비상경융 비상교육이겠죠. 그래요? 오늘 일부러 이거 지금 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읽기 어려우시라고. 자, 그리고 딸기맛 토마토님 보셨고요. 알고고님, 잘생긴 차고님 반갑습니다. 아주 초반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자, 최현선님, 과로하고 솔잎이라고 솔잎. 해주셨어요. 뭔가 귀여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대님도 인사 반갑습니다. 주셨고요. 바다님도 안녕하세요.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그러면 키워드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네. 키워드는 점자의 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이거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읽는 점자. 네, 맞습니다. 오늘이 11월 4일인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에게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반포한 점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점자의 날을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봤고요. 주제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주제를 본다면 식품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해서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편하다는 그 의견들이 많이 많은 거죠. 나왔었군요. 89%가 실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불편한가요? 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평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점자 관련한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2년 즈음에 네. 오뚜기 차원에서 그 오뚜기 네. 그 그룹 차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컵라면 뚜껑에 이 점자 표시를 잘 했다라는 걸로 상을 받았었는데 전 몰랐어요, 점자 표시 있는지. 뒤에 있더라고요. 그 물 우와. 같은 거를 맞추기가 참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맞출 수 있게끔 그 컵라면에다가 네. 점자를 표시했는데 그걸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2022년부터 이 식품의 점자를 섬세하게 표시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저희도 새롭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점자 표기 오류. 글자를 아예 잘못 쓴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점자 표시가 아예 없었다도 없었다. 있네요. 그쵸. 하긴 저 말에도 점자 표시가 식품에 있는 줄도 잘 네.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가독성, 그리고 표기 위치를 알기가 맞습니다. 어렵다는 거. 이걸 만져봤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걸 표기를 해놔도 네.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내용이 불충분하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점자를 맞아요.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식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식품에 점자 표시가 잘 되어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공감을 해보자는 네. 취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네. 주제도 한번 알아봤는데 유튜브 분위기 한번 보고 올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점자의 날도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위에 보니까 재밌는 게 왜요? 시장 얘기 지금 그냥 장마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죠 또.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날 끝까지 계속 힘을 가져간 날이 요 근래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은 네. 지금 코스닥이 3.48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고점을 계속 올려갑니다. 아니 게다가 지금 시총일이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요즘에 신고가 썼다가 다시 좀 와. 주춤했던 종목들 제약바이오가요 또 신고가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10% 급등이 말이 되나요? 대단한데요, 와. 정말. 게다가 2차전지 웨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요. 5장에 한 번 더 고점 경신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랭킹쇼 곧버스 효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대로 장마감, 아니에요. 뒤에 오늘은 왠지 더 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기분 네. 더 붙여가지고 아주 4%, 5%까지 가보죠. 가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호 전문가를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네오위즈, 마녀공장 여러 가지 종목들 신청 오고 있는데요. 자, 바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도 지금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야우님께서 네. 아파트 신난다. 아파트 열풍 이제 좀 갔나 싶었는데 아니었군요. 아직까지 열풍 남아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종목 한번 바로 찾아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월청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거 상반기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와. 재룡전기 볼게요. 자, 재룡전기 매수 가격을 챙겨보니까요, 54,000원입니다. 10%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는 의견이신데요. 재룡전기, 상반기는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고 알고 계시죠? 전력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갔습니다. 재룡전기도 보세요. 10만 7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에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이었어요. 반토막이 더 났다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5만 원대라는 거죠. 그 전성기 저때 10만 원 넘어설 때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재룡전기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재룡전기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인데 한 번 더 도약할 기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기분 좋죠. 특히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섹터가 되게 좋은데요.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섹터는 바이오였고요. 이제 그다음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전력 설비였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럼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바이오는 좀 뒷전에 놓고 이 해당 종목이 아니니까 전력 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7월 고점으로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7월 고점으로 같이 내려온 섹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였어요. 자, 그럼 왜 반도체를 주축으로 해서 전력 설비, 그러니까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형태에서 AI가 고도화될 때마다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같이 내려왔는가를 보면, 첫 번째, 지금은 다시 신고가 영역에 도달해서 뭐 고가 놀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좀 흔들거리고 있는 주축인 엔비디아가 있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모멘텀을 어디가 받을까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7월까지 랠리했던 반도체와 전력 설비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의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자,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엔비디아는 다시 신고가 영역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반도체나 전력 설비 쪽은 같이 도달했는가 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랬을 때 아무래도 우리 증시만 갖고 있었던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존재했고, 그게 오늘자로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뉴욕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여기엔 저는 우선순위가 반도체보다 전력 설비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는 좀 꺾였습니다만 삼성전자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당연히 중심은 SK 하이닉스였고요. 전력 설비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SK향 반도체 종목들과 전력 설비는 큰 차이가 실적에서 납니다. 전력 설비 기업들 있죠.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재룡전기라든지 또는 뭐 일진전기, 이쪽 같은 경우는 소형 변압기 타겟인데 소형 변압기는 수출량이 계속 고가 횡보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팔고 있어요 해서 잘했네 하고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계속 이만큼씩 팔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왔어요. 어떤 형태냐면 다시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우리 증시가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라고 봐요. 그리고 종목도 굉장히 타겟을 잘했다고 봅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적절하게 조정 나올 때 좋은 가격에서 잘 담았고, 실제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좀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좀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보게 될까 중장기적인 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저는 7만 원까지는 열렸다고 봐요. 열렸다고 보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얘네가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데 좋은 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신고가를 넘어가려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 더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 강의도 해놨었는데,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나가면 처음에 지정했던 예산의 반 정도 씁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두 개죠.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로 인해서 미국향 매출이 증가하는 것과, 또 하나는 AI향 데이터 센터향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노후 교체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AI 투자는 더욱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변압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소형 변압기는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대형 변압기와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전력을 더 압축시키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필요한 게 소형 변압기예요. 변압의 이런 루트를 봤을 때. 그러면 소형 변압기는 어디서 많이 필요하냐? 지금 SMR도 보면은 화두에 오르는 게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나서서 하잖아요. 빅테크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각자가 전력망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될 때 소형 변압기는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열린 거는 7만 원까지 열렸고요. 이 구간까지 돌파하게 된다라면 저는 전고 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홀딩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군부터는 우리가 한 7만 원 정도 가격군부터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하면서 진행해도 될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위로 갈 여력 충분히 있겠네요. 7만 원 정도부터는 조금씩 나눠서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 살펴드렸습니다. 네, 월성님께서 바로 올려주셨네요. 예. 김근호 전문가님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은숙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루비님, 아까 그 에코브 뭐 이렇게 오타를 내셔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에코프로 쪽이 맞았군요.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신주인수 거를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내 눈에는 네. 기아만 보여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안장군님. 안장군님이에요. 안장군님 약간 무슨 대사 외우는 것 같죠? 보여줘라 기아요. 심해하는 기아요. 보여줘라. 그래요. 오늘 그러고 나서 상담은 늘 다른 거 올려주시잖아요. 알죠? 그런데 오늘은 기아가 3% 오르네요. 오랜만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저에게는 VI 걸린 수준이라고. 그래요.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장군님이 네. 또 이제 리차전지만 좀 오르면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여기 안장군님. 좀 북에서 고향이 어디 쪽이신지요? 리차전지요? 리차전지. 아니면 그냥 서구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오호. 브루스 리처럼. 예? 어거지를 많이 썼네요, 제가. 자, 그리고 부산님, 진작에 세금 폐지를 했으면 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파트너님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이종대님도 재룡전기를 갖고 계셨나봐요. 저도 재룡전기 상담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졸파고TV님께서 오자마자 종목 진단 한국파마. 남겨주셨는데, 한국파마, 요거, 오늘은 흐름 좀 어떨까요? 0.37% 지금 아. 소폭 상승. 그런데 아쉬우시겠어요. 네, 바이오 이게. 종목들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아쉬운 분들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다 가리지 않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바이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42,200원에 20% 영상을 보고 그대로 매수하셨습니다. 네. 더 살까요? 라는 얘기이신데 영상을 정확하게 어떤 영상을 봤는지 궁금한데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보시면 수익은 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매수를 만약에 최근에? 어제 하셨다면 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닌가요? 오. 진짜 조정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런데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진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쭉 밀려 내려갔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이 추세를 그대로 보여준다면 지금 매도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정말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얼마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제가 진행했던 영상을 보셨던 것 같아요. 창호 앵커님이랑 벌거벗은 종목 사이에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본격적으로 다뤘었는데 아마 그 영상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잘 사셨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저도 지금 국내 신약테크에서 베스트픽으로 꼽을 정도로 신약테크에서입니다. 모든 바이오 분야가 많다 보니까. 신약테크 중에 베스트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최근에 빅파마의 트렌드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파마의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하면서 막 종목들 날아갈 때 있죠. 그때 우리가 비만 치료제 만들어서 팔던가요? 전혀 아니죠.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만들어서 파는데, 오히려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는 게 우리나라의 증시가 어느 정도 출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바이오는 지금 플랫폼주들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해서 빅파마 모멘텀을 같이 받는 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빅파마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베스트픽을 뽑는 건 존슨앤존슨조차도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타겟팅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타겟팅하면서 코멘트를 어떻게 날리냐면 존슨앤존슨도 지금 탑5 안에 드는 파이프라인을 자가면역 치료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존슨앤존슨이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라이센스 아웃한 파이프라인보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물질 테스트나 임상 결과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이거는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는 라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라인에서 베스트 픽으로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의 물질들이 선정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가 퍼포먼스는 아직 별로 안 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알겠죠? 바이오가 이렇게 갈 때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들은 다 빅파마 향입니다. 근데 한올바이오도 빅파마 향이고 중요한 거는 얘네는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할 기대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3개, 4개, 5개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 2상, 3상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올 데이터 이전 값도 글로벌 원톱 수준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안 볼 이유가 별로 없죠. 바이오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신약테크 쪽에서는 SK 바이오팜과 더불어서 아마 국내에서는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한양행의 후속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 최근에 발생했던 52,000원 가격 있죠. 차트에서. 여기가 신고가예요. 방금 올라간 겁니다. 저희가 촬영을 한 10월 초에 했으니까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빨리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 지점도 긴 시간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 잘 사셨고 대응만 잘하면 되는데 질문 중에 더 살까요가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비중이 20%죠. 20%에서 더 산다는 얘기는 못해도 한 40% 들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좀 헤비하다고 봅니다. 바이오주가 좋아서 더 사려고 하신다면은 바이오주 중에는 한올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 바이오테크들 특히 신약이나 플랫폼 단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담는 게 보다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지금 현금 자산이 있는 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더 사는 것보다는 일부는 한올바이오 또 일부는 다른 바이오라든지 또 다른 좋은 섹터들 실적 베이스 섹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게 지금은 보다 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고픈 하마님께서는 살짝은 배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종목에 대해서 신고가를 넘어서 V자 반등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제2의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다라는 점 좀 짚어주셨는데 네. 마지막 질문이 더 살까요? 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그렇지 않다. 지금 비중으로만 들고 가자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저와 함께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좀 팠었거든요.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더 뿌듯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를 희생하면서 그 벌목사를 찍었습니다. 왜요? 한올바이오 파마 힌트를 드리면서 제 머리 대머리 CG가 붙었거든요. 정말 보기 저거 봤어요. 참 쉽지 않은 이게 감내하기 쉽지 않은 그걸 제가 견뎠단 말이죠. 그런 한올바이오 파마의 골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또 더 기울여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안장군님, 2차전지의 상승까지도 지금 기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이게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 그리고 오징어 타고 하스파이시마님, 장호의커님 숭고한 희생이 살린 방송이었습니다. 네, 보셨죠? 진짜 보기 참, 저걸 어떻게, 이 정도로. 근데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게요? 네. 저는 보고 입틀막이었는데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저런 치즈를 우리 피디님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진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슈팅스타님, 차고행 주말에 유머가 일치월장하시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슈팅스타님 반갑고요. 네. 자, 우왕 포스코님의 나인테크 들어와 있고요. 깜비엄마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진단 계속 좀 가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베리베리님의 종목입니다. 비상교육 보겠습니다. 오늘 비상교육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챙겨볼까요? 7,071원. 10%. 이거 좀 아쉬운 게. 근데 차트 흐름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올 초에 급등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쭉 빠져서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천천히 올라가더니, 직전 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 갑자기 급반등이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 이상까지 노려볼까요? 요거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수 가격이 평균 단가까지 기다려볼지 요거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비상교육입니다. 정말 기다리는데 지치셨을 것 같은데 또 기다리다 보니까 매수 가격까지 거의 오네요.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말까요? 자, 우선 이 비상교육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 교육 관련해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흔히 말해 이제 테마성 기사와 더불어서 좀 수급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아마 미리 아실 겁니다.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고요. 실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당히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저평가 종목이에요. 갖고 있는 현금량 대비해서,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주식입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주식이 저평가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좀 난해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이 가격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적당한 종목이 싸지면은 되게 좋은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타겟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왜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다 손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이 사연자 분이랑은 사실 접목되진 않습니다. 이거 급등할 때 잡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테마주들은 우리가 안 건드는 게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에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 분석으로 가야 돼요. 이게 몸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튈까요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분석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열린 게 어디까지 열린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열린 게 저는 딱 평단 정도까지로 보여요. 운 좋으면 위로 한 3, 4% 정도? 요 정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본절에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게 문제냐면, 이게 테마주 매매할 때는 기대값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내 평단 오면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하면 이거 못 팝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주식에 대한 기대값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운영을 굉장히 권장드리는데,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고, 지금 손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열린 가격이 평단 정도 되기 때문에 평단 정도에서 웬만하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미리 걸어 두셔야 됩니다. 그냥 탁 찍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열린 가격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단이 이 좀 밑에 있으면 제가 좀 기다려보고 좀 한 3%, 5% 이렇게 수익 뛰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는 잘 그냥 걸어 두신 다음에 팔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재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금도 많이 안 붙죠. 거래 대금도 많이 없어요. 이런 거에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또 수익을 꾸준히 보는 거에는 유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교육 살펴드렸습니다. 이 급등세가 기록되고 있는 종목인데, 미리 매도를 걸어놓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찍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의 기회를 잘 이번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교육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땅님께서 네. 갑자기 김근우 전문가님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뭐예요?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굉장한 장신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키 아셨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김구루 전문가님 방송에 나오실 때는 항상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딱 봐도 키가 커 보이긴 한데. 근데 진짜 크시잖아요. 엄청난 장신이십니다. 네. 자, 미라니콘 추정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클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전문가께 기회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3000고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통과 뉴스만 나오고 상법 개정만 하면 시장 걱정은 끝이네 하셨는데, 그냥 진짜 그 끝을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걱정 좀 그만하고 싶어요. 올해 내내 어떻게 계속 걱정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태경님, 상체만 큰 건 저죠. 저는 상체만 커요. 네, 이렇게 자폭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점자의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점자 표기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식품 점자 표시 관련해서 불편한 이유를 보고 있거든요.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뭘까요? 자, 5위는 바로 표기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 네, 이거 참 사실은 점자 표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보는 텍스트 표기의 경우에는 오류가 나면 다들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쵸. 오류가 날 일이 정말 잘 없거든요. 그런데 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오류가 그대로 좀 불편함을
부담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봐요. 5위로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설문조사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을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네. 주요 식품에 점자 표시가 된 것 자체가 한 37.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 안 돼요? 네, 반도 안 되는데 그마저도 좀 표기가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바뀌려는 개선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알고 있어야 네. 지금 만들어내는 기업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더 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알고 가는 네.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5위 한번 공개해드렸으니까 오늘의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하루 종일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그 리스트를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10분 전에 코스닥이 장중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일봉 보시면 와 진짜 이 장대 양봉으로요. 21선, 61선에 바짝 다가가려고 정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을 좀 안착시키면서 마감될지까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특히 코스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당일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됐는지 1위, 2위, 3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6% 상승을 하면서 58,8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21선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오늘 2580선에 대한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 5% 넘게까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19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19만 1,90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요청에 따라서 HBM4의 양산을 앞당긴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장중의 고점은 11%까지의 강세로 18만 9,100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18만 1,100원 선까지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6.7%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2차 전지뿐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시면 네이처셀,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DS 단석까지 폐배터리 관련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다른 이슈가 이 종목은 좀 요즘 있긴 하죠. 2차 전지 바이오주가 오늘 장에 들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금투세에 대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오늘 지수가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 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바이오주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장에는 또 급락했죠. 24% 급락을 했지만 이 음봉을 감싸 안으면서 오늘장 29.82% 상한가 들어가면서 강세 띱니다. 투자 경고를 붙이고 네이처셀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은 이슈가 나오면서 랠리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최종 허가, 이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최종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다만 이런 미국의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이 최종 허가와 성공적인 상용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DS 단석, 지속 가능 항공유 이슈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주죠. 최근에 미국 기업과 1조 원 이상의 수주까지도 더해지면서 유럽과 미국 쪽에 이런 항공유에 대한 규제 강화 이슈에 따라서 수요 증가,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담아내고 있는 DS 담석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6.74%가 오르면서 85,500원 3현입니다. 전 거래일에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장도 21%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 군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이슈가 나왔다는 점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요.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표적 획득 지시 장비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조정을 받다가 오늘 강한 양봉으로 10%까지 강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으로 오늘 크게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40만 원 부근까지 39만 4천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13.6%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패치 형태의 전자약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최대 23%까지 모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정말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 개발사에 투자를 한 원익홀딩스의 계열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발사는 이노큐디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단행한 게 원익홀딩스의 계열사입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오늘 원익홀딩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레몽레이는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경영권 분쟁에서 압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레몽레인이 임시 주총에서 배우 이정재 씨, 또 정우성 씨, 이태성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대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한양행 4% 플러스 기록하면서 14만 원 선 회복했고요. 에이징랜드 최근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IT 관련주입니다. 2.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CXL이 적용된 310억 원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 용역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바이오가 1% 플러스 전 거래일에 강세에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 시도했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여러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2%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에 그쳤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도 네 곳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해리스인데요.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8.9% 플러스고요. 오성 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 윗꼬리를 달면서 7% 후반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가 9%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한중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밸브는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첫 탐사 시추 작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했고 시추선이 이달 중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연말에 시추에 들어가고 내년 1분기 안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4% 플러스고요. 루미르,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이 검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드리지만 매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자, 오늘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주목받는 배터리와 바이오. 이 가운데서 원픽 꼽아봐야죠. 네, 배터리 충전되고 있고요. 숨을 고르나 싶었던 바이오가 또 갑니다. 네. 과연 이 시기에 둘 중에 어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원픽이에요, 원픽. 맞아요. 참 부담되는 질문인데 말이죠. 네. 전문가님, 배터리 대 바이오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를 올해 내내 거의 바이오 얘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타겟팅하는 것도 바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당분간은 바이오가 계속 주도성을 시장 안에서 가장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세팅을 하고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면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올해 한 5월 말 정도를 기점으로부터 바이오가 시장 대금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죠. 그게 저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시장이 약세인 와중에도 바이오가 별로 안 빠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탈되지 않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알테오젠 보시면 돼요.
다른 종목들은 다 내려왔어요, 지금. 7월 고점으로부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개월 연속 하락 이후에 5개월째 이번 11월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테오젠 보면은 여전히 고점에서 놀고 있다가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알테오젠 지금 자리에서 사세요 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장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이제 코스닥에서 그럼 2차전지 대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죠. 이제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완전 저점에서 사가지고 모아갈 게 어디가 좋을까요? 하면 2차전지가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냥 워낙 싸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올 때 앞으로 기대값이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단기나 스윙처럼 기간 투자를 병행하는 트레이딩 영역을 같이 가져간다라면 사실 지금 바이오 대 2차전지가 아니고 바이오보다 좋은 섹터가 아예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 지난주에도 시장이 막 하락할 때도 저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채워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증시 반등이 11월 들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데 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급의 흐름, 돈의 흐름에서도 바이오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일단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2차전지는 사실 제조업의 영역입니다. 아마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만들어 팔아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베이스 자체가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셀단 같은 경우는 컨센치 대비해서 좀 더 나오는 경우, 컨센치 정도 부합하는 경우보단 아직은 소재단이라든지 그 하위 호환되는 섹터는 움직이기에는 좀 버거운 실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2차전지의 코멘트는 꾸준히 드리는 게 결국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바이오가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남은 상태고 또 단기로든 스윙이로든 중기로든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대장주들만 움직여서 그렇지 이제 그 밑에까지 순환매 나오려면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의 의견은 바이오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아직도 못 올라간 종목들, 더 갈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세요. 네, 지금 비교를 한 게 배터리냐 바이오냐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서는 빨간 목련님께서 에코비엠이 가려고 시동을 걸다가 알테오젠에게 수급을 뺏겨서 빠져버리더니요. 네, 지금 약간 뺏고 뺏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내가 갔으니까 자네가 가게. 이런 아주 좋은 사이가 좋은 형제 같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지수가 쫙 올라가주는 추세가 좀 붙어야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수 계속 갇혀있고 내려갈 때는요, 누가 오르면 괜히 얄밉습니다. 쟤 때문에 내 종목이 못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잘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죠. 자, 그리고 DK1210님,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바이오를 잡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2차 전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의견을 좀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ABL 바이오 갖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둘 다 잡아야죠. 그래요. 저평가 우량주매수님의 우문현 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태경님은 곧 죽어도 2차 전지. 그래요. 여기서 근데 너무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 다 같이 다 잘 사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하나 좀 더 가볼까요? 자, 여기서 김근우 전문가는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5분이에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자에 대한 공감을 좀 해볼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먹는 거, 식품에 점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대요.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위 내용 하나 공개를 해드렸죠. 점자 표기 자체가 그냥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4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낮은 가독성이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읽을 순 있는데 점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높이가 너무 위에 있다던가 아니면 뭐 낮게 있다던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독성이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겠죠. 제품 정보를 좀 보고 싶은데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할 때 칼로리 체크하잖아요. 칼로리 몇 칼로리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죠. 가끔 열받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칼로리까지 보면서 운동을 해요? 운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약간 배가 많이 부를까봐 가끔 이제 칼로리를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제품들은 일부러 숨겨놨나 싶을 정도로 아니 어디서 한참 보다가 열이 살짝 올라올 때쯤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차의 날 특집으로 살펴보는 오늘 설문조사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전문가를 또 모셔볼까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잠시만요. 솔직히 오늘 이 설문조사 결과는 1위를 아마 추정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설마 금산 전문가님 이거 추측이 좀 되십니까? 설마. 이게 점자라는 게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시각장애인께서는 그 점자 표시가 없으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시장에 그 판매되는 식품의 한 절반 정도가 아마 점자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점자 표시가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금산 전문가께는 어떤 질문을 드려도 제가 방송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오래 했지만 단 한 번도 당황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오늘도 이거 1위를 맞춰주실 것 같은데. 기다리신 것처럼 그쵸? 기업의 회장님처럼 딱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예전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표현이긴 한데 만물 박사라 그러죠? 척척 박사, 만물 박사. 척척 박사 좋네요. 척척 뭔가 박사. 딱 뭔가 물어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일단 진짜 1위가 합치가 되는지 이따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고요.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토리아 치카님께서 금산 센세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반갑게 지금 맞이해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이 친숙한 이름인데요. 딸기맛 토마토님. 토마토인데 딸기 마시면 이름은 뭔가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는데 상상은 안 되죠. 토마토가 어떻게 딸기 맛이죠? 자, 종목이 참 오랜만에 봅니다. 게임주로 가볼게요. 네오위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2,810원이고요. 1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자, 보세요. 네오위즈 매수하신 가격도 정말 낮은 가격에 진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2021년 하반기 그때 게임주들 그리고 P2E라고 해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게임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랐다가 지금까지 3년을 계속 내려갔습니다. 자, 네오위즈도 대표적인 게임주였는데 올라갈 때 슬슬 된 거 아닌가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오위즈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는 얘기는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는 판단 아니신가 싶거든요. 자, 전문가님, 네오위즈입니다. 3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주가 이제 올라갈 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게임주의 대장주가 크래프톤이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크래프톤인데요. 요 크래프톤을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아마 이렇게 추세가 견고한 아마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크래프톤이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이거는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종목군들은 앞전 고점 한 35만 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이 종목은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네오위즈를 진단하면서 내가 크래프톤도 내가 진단해 드리는 거니까요. 한 4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예,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게임주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예, 빠진 종목이 NC소프트잖아요. 그죠? NC소프트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주가가 급락 이후에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판호도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NC소프트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바닥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판호를 다시 한번 또 섭득한 이게 나와 시프트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신규 상장주 시프트업도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번에 이제 판호를 획득했잖아요. 그죠? 주가 한번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형 게임주 중에서 제가 아마 이야기 많이 해드렸던 이 M게임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보세요. 주가가요.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이게 M게임이에요. 바닥에서 한번 쭉 한번 치고 한번 따라 나온 적이 있죠. 그러면 네오위즈도요.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자리는 거의가 주가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혀 지금 자리에 부담이 없는 거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2,810원에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요.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인내심을 바닥권에서 매수해가지고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인내심 이야기하니까 오늘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JYP 엔트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JYP 엔트 보세요. 주가가 오늘 한 10% 이상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팔랑기가 되면 안 됩니다. 팔랑기가 된다는 것은 그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팔랑기가 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팔랑기가 되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요. 그리고 주가는 최저점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 정도의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리바운딩 하면 세게 나오잖아요. 이게 한번 나왔죠? 세게 한번 나왔죠? 이게도 한번 세게 한번 나왔죠? 이게도 한번 세게 나왔죠? 이게도 한번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리바운딩이 바닥권에서 하면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요. 기다리면 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그 M게임이라는 종목 있죠. 보세요. 이 조그마한 M게임도 주가 보세요. 주가가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주가가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게 얼마 올랐습니까? 단기적으로 30% 올라온 거예요. 이 단기로 올라온 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네오위즈도 이게 이 종목도요. 충분히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원래는 요 네오위즈의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원래 지금 앞에서 제가 크래프톤 있잖아요. 그 대표이사가 네오위즈의 대표이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업 자체가 안정적인 게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네오위즈는 가지고 가시고요.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지금이 21,250원이니까 20% 정도 상승한다고 했을 때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요 정도? 24,000원에서 25,000원. 이 정도면 한번 팔아주세요. 저는 바닥권에서 한번 급반등을 바라보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 1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본다면 24,000, 25,000원까지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종목 한번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위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오위즈 플러스의 게임주 전반적인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 분위기 한번 보면요. 네. 상담 내용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다 보니까 네. 상담도 많이 올려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된도사님의 민홍업 그리고 곽보영님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전문가님이 정답일 것 같다. 아까 전에 그 점자의 네. 날 관련해서 이야기해주신 부분 공감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나려면 30분도 더 남았습니다. 네. 지금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도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신규 매수 문의 바로 지금 또 요청을 주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다소 좀 평단가가 높아서 아쉽긴 한데 예. S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지금 보세요. 6%대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해리스로 기울면 맞아요. 해리스가 올라가고 트럼프 수혜주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지금. 지금 3,500원 지금 딱 평단가가 1,000원 차이가 나고요. 네. 비중은 그래도 다행히 7% 들고 계신데 질문이 이겁니다. 대선 전에 이 종목을 정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올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일단 사전투표 결과는 해리스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초박빙이다.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만큼 대선 후에 결과를 보고 정리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G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인데 오늘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게 SG 그러니까 제가 그 SG 언어비에 그 김진호하고 내가 김용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네. 여기 나와 있는 그 SG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요, 그 사실은 기업의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되죠. 주가가요, 저가주지만 상당히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뭐 트럼프 테마든 뭐 해리스 테마든 기본 자체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요거는 되도록이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500원에 지금 7%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3,500원에 이 주식을 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모험을 건 거예요. 모험을. 이게 3,500원 아니에요. 굉장히 모험을 거신 거죠. 이 자리에서 매수한다는 건. 요거는 사실은 지금 자리에 적정 가격을 계산하게 되면은 요 종목의 주가는 재산 얼마 한 1,500원, 1,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가 기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에요. 자, 볼까요? 이게 제가 항상 제가 SG를 제가 볼 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재무구조의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부채 비율도 보세요. 제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부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사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기 사채가 얼마예요? 지금 단기 사채가 지금 상반기에 81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좀 많은 기업이 지금 단기 사채 가지고 있죠. 단기 차입금도요 222억이 돼요. 이건 단기 차입금이고요. 이건 단기 사채고요. 이거는 재무제표를 좀 알게 되면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매매하기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은 매매하기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연결 기준으로 보세요.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을 보세요. 지금 상반기까지 적자가 나와 있죠. 지난해 135억에 적자가 나왔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69억에 지금 적자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손익계산서가 지금 되지 않아요. 손익계산서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가 안 돼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험을 거는 거죠. 이거는 따라서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가, 이거는 보통 한 이런 자리에서 매도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주가가 이런 데서 매도 기회 하면 주가가 급등 이후에 다시 하락했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때 매도 기회를 한번 줬어요.
이번에 만약에 주가 하락해버리면 요 저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요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또 어렵다고요, 이게. SJ는 이 종목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 3,500원인데 지금 이제 2,490원이니까 손실이 좀 크신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냐 해리스가 승리할 것인가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박빙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비중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내일 정도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이거는 만약에 모험을 걸면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 이건 기다리고 있다가 한 2,700원 요 정도 오면요. 2,700원 요 정도 또는 한 2,800원 이 정도 오면은 전량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테마주를 매매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가 되는 기업 있잖아요. 재무상태표가 되는 기업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그래 마음이 편해요. 주식 아침에서 살뜰하게 주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부터 기업 분석까지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지금 평단가가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고조 사토루님 오셨군요. 네. 귀가 왜 빠져요? 귀 잘 붙여놔요. 아, 그래요? 어제 제가 귀 빠진 날이었죠. 네. 그래요. 아임리얼님은 한참을 빠져가지고 제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럼요. 그러고 나서 계좌번호 좀 올려줘요. 입금할 테니. 아, 진짜요? 안 됩니다. 이 사익 추구하면 안 되죠, 함부로. 자, 그리고 물된 동사님,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야옹님, 빠졌어. 뭐, 저한테 빠졌다는 얘기신가요? 어머나. 아니겠죠? 네. 자, 그러면 뭐, 다른 얘기 그만하고요. 오늘 레키쇼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레키쇼 주제, 점자날 특집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점자 표시 관련한 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대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 5위, 4위까지 공개해드렸죠? 네. 3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3위는 표기 위치. 위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간 엉뚱한 곳에 그럴 수 있죠. 표기가 되어 있어서 네. 이거를 참 편하게 딱 네. 짚어봐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찾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위치가 좀 뭐 4위도 그렇고요. 네. 이게 표시는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생을 하게 만들면 이것도 뭐 안 해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를 네. 해드렸고요. 남아있는 1위와 2위는 잠시 뒤에 후반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 이태경님께서 창호행 오늘 같은 불장이 한 달 지속되면 생일 선물 사줄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이 한 달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주셨잖아요. 오늘 같은 불장에 이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불을 타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건지 미라넷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와, 활활 불 타는데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쭉 올라오고 있고 상승 탄력도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음봉을 기록하면서 강보합 그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장중 고점 부근 5.6% 오르면서 19만 2,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레몽레인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상한가 들어가 있죠. 많은 검색들이 되고 있고요. 쇼박스가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와, 이 종목 영화관이지 하고 쭉 봤는데 생각보다 추세가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상승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보시면 9월 이후에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11월까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 강한 장대 양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 투자 배급한 것이 바로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봤는데 파묘가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청룡 영화상 최종 후보작 발표를 했는데 파묘가 최다 노미네이트 됐고 이 밖에도 해외에서도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쪽에도 지금 개봉이 됐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핫쇼핑이 또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되면서 영화관 사업을 하는 쇼박스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적과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시고요. 알테오젠이 10% 넘게 상승하면서 39만 5,500원, 삼현은 20%까지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계 최초 탈모 패치 개발 이슈도 있었고요. 금요일장에는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지난달이군요. 지난달 31일 10월에 메타가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원익 로보틱스와 차세대 알레그로 핸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알레그로 핸드는 촉각 센서가 완전히 통합되는 정교한 로봇손을 말한다고 합니다. 촉각이 살아있는 로봇손에 대한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원익홀딩스의 계열사 원익 로보틱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6.8% 플러스 루미르가 지금 현재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그리고 YGL 링크 1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YGL 링크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한 가지 나오고 있죠.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테슬라 쪽에 SMT 장비 납품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주가가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루미르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쪽에서 지난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루미르가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다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가 19%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연말에 설치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코인테크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라인 자동화 장비 본격 공급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코인테크 앞으로 또 기사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11%까지 상승하고 유한양행도 상승, 휴마시스가 10%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장기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 DS단석 3% 플러스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다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고요. 인스피언이 12%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앞서서 정부가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탐지하는데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잡겠다라는 이슈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ERP, 전사적 자원관리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인 SAP와 구축 파트너사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안, 또 ERP 글로벌 1위 기업 쪽에 구축 파트너 이렇게 두 가지 이슈 기억하시죠. 삼양식품이 12%. 네. 와, 이 종목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고, 그동안 뭐 외국인 기관 쪽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많이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을 봤을 때, 사실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증권과 분석도 좀 있었는데, 삼양식품이 오늘 주가 회복을 합니다. 58만 5천 원 선까지 모처럼 만에 큰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금산 전문가님의 또 유명한 그 차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걸 차트로 정리하시잖아요. 반도체 차트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자, 현재 구간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 여러분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금산 전문가의 차트 현재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정교석차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해 주셨던 거 생각이 납니다. 요새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현재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반도체 정교석차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반도체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보시면 일본의 지금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 어드반 테스트라는 기업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어드반. 어드반 테스트라는 일본의 장비 업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 일본 기업인데 요 기업의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금요일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드반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본의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도쿄 일렉트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어드반 테스트는 약 한 시가 총액이 한 60조 가까이 나오는 기업 하나가 있는데 요 기업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드반 테스트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드반 테스트와 같은 업종 하나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드반 테스트와 같은 업종 하나가요. 물론 뭐 100% 같지는 않고요. 뭐 한 20-30%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이게 YC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가 YC예요. YC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어드반 테스트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지금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YC라는 종목 하나가 있다. 이 기업에 지금 이게 엑시콘이라는 그룹입니다. 그게 같은 계열사인데 YC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다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리노공업 있죠. 저는 리노공업이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하고도 무관하게 주가가 빠진 종목군들.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좀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보다는요. 반도체 부품 쪽을 보세요. 부품 쪽을. 이 부품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모성 부품이잖아요. 소모성 부품, 그죠?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장비가 아니고, 이런 소모성 부품이라고 하는, 뭐, 핀이라든지, 여러분들 리노 핀이라든지, 뭐, 테스트 소켓이 다, 여러분들 다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리노공업이 저는 지금 자리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같은 업종 하나를 놓고 본다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YC가 있다. 이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정교석체에 대한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요새 눌림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리노공업과 YC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만큼 이 두 가지 종목만큼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프레젠트님께서 468주 신고가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몇 주 신고가도 뭐 상관없어요.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신고가 이야기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진짜 우리 모두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남은 시간 동안 11월, 12월 두 달 동안 바짝 올리고 올 초에 있었던 그
주가 정도는 그냥 위로 가야죠. 저는 그렇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산타랠리 미리 맞고 산타가 내년까지 좀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떠나고 산타를 가둬두는 거죠. 네, 좋아요. 제가 아주 잔인한 생각을 하는군요. 자, 모조사토루님. 나 혼자만 레벨업의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요. 상호 혼자만 나이업. 다음 종목 뭔가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유튜브 푸드파이터님의 종목인데 요거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신규 매수. 신규 매수문입니다. 오랜만에 좀 보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께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죠. 하나 머티리얼즈 매수가 자리가 아니죠. 매수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지금 구간은 3만 원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의 매수 자리 지금 왜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냐면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매수하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27,000원대부터 반등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이쪽도 들고 일어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단기 급락하고서 반등이 시원하게 아직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인 것 같은데 신규 매수 어떻습니까? 신규 매수 가능하죠.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이 기업이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 그 제조 공정할 때 그 실리콘 부품이라든지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핵심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칭,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식각을 말하는 겁니다.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다만 이 종목이 그전에는요, 이게 굉장히 내가 이 종목을 좋게 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전에 영업이익률이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왔었냐면요, 20%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20% 나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요. 지금은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영업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 전에 20% 되었던 영업이익률이 제가 지금 한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제가 아주 계산해 볼게요. 상반기에 161억 영업이익이 나왔죠. 나누기 매출액이 1191억. 1191억이 나왔으니까, 13% 나왔네요.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13%가 나왔고요. 자, 지난해 볼까요? 지난해는 어떻게 나왔나? 413억 나누기 2,336억. 지난해는 17%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이 종목의 영업이익률이 20% 있다가 20% 영업이 있다가 그 다음에 17% 떨어지고 이렇게 13%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업황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조금만 회복이 나오면 이 종목도 주가에 한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가 7만 원대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거의 7만 원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었어요? 거의가 27,000원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회복을 지금 저점에서 바닥을 따주고 있죠. 충분한 리바운딩이 나와요. 이거는요, 지금 자리에 잡으면은 4만 원대까지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하세요. 나의 원금에 이런 종목 한 15% 정도 잡으시면 되거든. 20%는 너무 많고요. 15% 정도 오늘 매수하면 좋은데 이거는 오늘 하루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나누어서 오늘 한 5% 매수하시고 또 조정 받으면 한 5% 매수하고 또 조정 받으면 5% 매수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5%씩 이렇게 매수하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까 제가 이거 소모성 부품입니다. 이거 마찬가지 아까 제가 리노공업처럼 이것도 소모성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실적이 완전히 끊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조금만 좀 살아나면 반도체 경기가 조금만 좀 살아나게 되면 주가 활력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가 지금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죠?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자, 월봉상으로 보면요. 주가가 여러분들 요 구간이죠. 주가가 요렇게 움직였잖아요. 요 저점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4만 원 잡으시고 나누어서 5%씩 해서 3번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살펴드렸습니다. 매수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매수를 하실 때도 한 번에 담으시기보다는 3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 힌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까지 저희 받아봤는데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네. 우리 또 금산 전문가께서 1위를. 오늘 1위를 추측을 해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점자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지금 시작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식품, 먹는 거에 점자 관련 불편함이 너무 많대요. 자, 그래서 그 불편한 점들을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어떻게 가장 불편하십니까? 네.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온 거죠. 자, 최종 1위와 2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1위는요. 오! 맞히셨습니다. 이야, 금산 전문가님 이게 정확히 맞네요. 네. 점자 표시가 없어서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없는 겁니다. 이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금산 전문가님, 오늘도 1위를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요새 유행인가 봐요. 이거 왜요? 네. 저희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오늘 각도가 제법 좋아졌어요, 확실히. 그렇죠.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닌데? 왜 점점 이렇게 손이 꺾이는 거죠? 흉내도 못 내겠네? 그래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 1위까지 다 공개를 해봤습니다. 네. 점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식품에 점자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도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실제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시면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숲속특이님, 조금 전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네. 바람이 제법 불어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밖에 바람이 정말 많이 맞아요. 불더라고요. 이제 기온도 아마 한 자리대로 많이 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도 건강하게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레이캐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종목 진단도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이렇게나 더 많이 불타오르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